2026년 2월 9일, 도쿄의 아침은 기이할 정도로 투명했습니다. 간밤에 내린 비가 도시의 먼지를 씻어내린 덕분인지 가스미카 새끼의 관청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쿄타워는 마치 고해상도 홀로그램처럼 선명하게 붉은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면 미래가 보였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배달 드론들이 정해진 항로를 따라 벌떼처럼 이동하고 있었고, 도로 위에는 자율주행 전기버스들이 소음 하나 없이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 풍경만 본다면 이곳은 의심할 여지 없는 22세기의 입구였습니다. 하지만 내 등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나를 20세기의 늪으로 억지로 잡아 끌었습니다. 나는 들고 있던 머그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뒤를 돌았습니다. 사무실 한 구석, 디지털 전략기획실이라는 명패가 무색하게도 그곳에는 거대한 회색 팩스 기계가 턱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에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일본 정부 청사 안에서 저 기계는 마치 살아있는 화석처럼 혹은 죽지 않는 좀비처럼 종이를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미즈노 과장님, 홋카이도 지부에서 보낸 3분기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신입 사무관인 다나카 군이 갓 출력된 따뜻한 열기가 채 식지도 않은 팩스 용지를 내게 건넸습니다. 잉크 냄새와 종이 타는 냄새가 묘하게 섞인 그 냄새는 나에게 일종의 향수가 아닌 지독한 현기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나는 종이를 받아들며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다나카 군, 이거 이메일이나 클라우드 서버로 바로 올리라고 지침 내려가지 않았나요? 그게 지부장님 말씀으로는 보안 시스템 접속이 자꾸 끊긴다고 하셔서요. 그리고 팩스가 가장 확실하다고 하십니다. 도장이 찍힌 원본을 눈으로 확인해야 안심이 되신다고. 확실함. 그놈의 확실함. 나는 종이 위에 찍힌 붉은색 인주 자국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디지털 서명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진 지가 언제인데 여전히 지방 관료들은, 그리고 이곳 중앙부처의 고위직들조차도 붉은 인주가 종이 섬유에 스며든 그 물리적인 흔적만을 신뢰했습니다. 나는 48세의 미즈노 교코입니다. 20년 넘게 이 거대한 관료 조직의 부품으로 살아왔습니다. 겉은 2026년의 네온사인으로 번쩍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1980년의 태엽으로 돌아가는 나라. 이것이 내가 사랑하고 또 증오하는 나의 조국, 일본의 민낯이었습니다. 어제 2026년 2월 8일은 총선거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우리는 또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나라의 시계는 영원히 멈춰 있다는 것을. 자민당의 압승, 단독 316석.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어진 그들의 지배는 잠시 흔들리는 듯 하다가도 오뚜기처럼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팩스 용지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2024년 10월로 돌아가 봅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아니 적어도 나는 무언가 바뀔 것이라 믿었습니다. 당시 자민당은 창당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파벌 비자금 스캔들. 뉴스에서는 연일 자민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호텔 연회장에서 정치자금 파티를 열고 티켓 판매 대금의 일부를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채 뒷주머니로 챙겼다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이번엔 정말 끝이야. 70년 독재도 이제 막을 내리는 거지. 퇴근길 이자카에서 만난 대학 동기 유미가 맥주잔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미즈노, 너도 알지? 우리 세금은 1엔 단위까지 쥐어짜면서 저 영감님들은 파티 한 번에 20만 원짜리 티켓을 수백 잔씩 팔아먹고 장부에도 안 적었대. 이게 나라야? 야쿠자 조직이지. 자민당은 70년 동안 철의 삼각관계로 이 나라를 지배해왔습니다. 정치인, 관료, 그리고 재계. 이 세 꼭지점은 서로의 이익을 완벽하게 방어해주는 요새였습니다. 1955년 창당 이후 야당에게 정권을 내어준 기간은 고작 4년. 나머지 66년을 독점해온 그 거대한 공룡이 드디어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끈질기고 교활한 생명력을 말입니다. 2025년 10월 자민당 총재 선거. 그들은 히든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 후보. 그녀는 꼿꼿한 자세와 단호한 어조로 단상에 섰습니다. 일본을 다시 강하게 만들겠습니다. 약한 일본은 끝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에 떨던 국민들의 심장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사람들은 도덕적인 리더보다 강한 리더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자민당은 얼굴을 바꿨습니다. 늙고 부패한 할아버지들의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최초의 여성 총리라는 혁신적인 가면을 쓴 것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하자마자 전광석화처럼 의회 해산권을 발동했습니다. 야당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선거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아예 절벽 끝에서 벌어지는 결투였습니다. 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2009년의 기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09년 8월 30일 밤. 드디어 바뀌는구나. 일본도 이제 진짜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거야. 우리는 서로 얼싸안고 환호했습니다. 자민당 창당 54년 만에 진정한 정권 교체. 나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제 낡은 관료주의는 사라질 것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악몽으로 변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가스미 가세키의 청사 건물이 뱃멀미를 하듯 크게 흔들렸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그것은 천재지변이었지만 그 이후의 상황은 명백한 인재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마비되었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관료들을 불신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정보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원전 내부의 방사능 수치를 적은 종이가 팩스로 전송되었는데 숫자가 뭉개져서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방사능이 도쿄까지 온다는 소문이 돌았고 마트의 생수와 라면은 동이 났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무능한 착한 사람이 유능한 나쁜 사람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야당에게 맡기면 나라가 망한다. 이 공포의 기억은 시멘트처럼 굳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안정을 갈구했습니다. 비록 그 안정이 부패와 정체를 동반하더라도 당장 내일 지진이 났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을 전문가들을 원했습니다. 그렇게 2012년 아베 신조가 이끄는 자민당이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는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한 요새를 더욱 높게 쌓아 올렸습니다. 다시 현재 2026년 야마모토 국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미즈노 과장, 디지털화는 시기상조야. 팩스 접수도 유지하고 디지털은 선택사항 정도로 해도 병행. 그것은 일본 행정의 마법의 단어였습니다.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새로운 것을 얹기만 하는 것. 그의 뒷모습에서 나는 70년 동안 쌓아올린 틈새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견고한 벽을 느꼈습니다. 퇴근 시간, 나는 도쿄의 지하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만원 전철안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의 얼굴 위로 푸르스름한 빛이 어른거렸습니다. 내 옆에 청년은 총리의 승리 연설 뉴스를 무표정하게 넘겨버리고 아이돌 기사를 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 아니 학습된 무기력. 어차피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나는 긴자의 낡은 바로 향했습니다. 미즈노 씨, 오랜만이군요. 70대 마스터가 온화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위스키 잔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다만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내일은 좀 더 나아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라도 있었는데 요즘 손님들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아요. 희망의 부재. 그것은 변화에 대한 상상력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교코니? 자민당이 이겨서 다행이지 뭐니. 연금이 줄어든다는 소문이 있어서 걱정했는데. 고향 시마네 현의 어머니에게 자민당은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엄마, 다행이네요. 어머니에게 나의 혁신은 공포일 테니까요. 팩스가 사라지면 어머니는 관공서에 서류 한 장 떼려가기도 힘들어질 것입니다. 일본의 70년 독재.
그것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만든 우리 모두가 합의한 보이지 않는 감옥이었습니다. 2026년의 밤이 깊어갑니다. 네온 사인은 여전히 화려하고 드론은 날아다닙니다. 하지만 나의 귀에는, 그리고 이 나라의 심장부에서는 여전히 그 소리가 들립니다. 척. 과거로부터 온 전송이 완료되었습니다.